김정일 사망 3주기, 북한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네, 탈북자 출신 1호 박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중앙추모대회가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에는 실내에서 했었는데 어제는 야외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예.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아닌 게 아니라 작년 2주기 때는 이제 평양체육관에서 비교적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평양체육관 실내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소위 그들이 말한 태양궁전, 주석궁전에서 했단 말이죠. 거기에 많은 또 군인들 또 시민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이것은 역시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탈상, 3년 탈상으로서 이제 김정일을 떠나보내고 태양궁전에 완전히 묻고 김정은 시대를 열겠다. 소위 그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좀 성대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야외에서 치렀다라고 분석을 하시고 그러면 계신데. 김일성 과거 주석 때도 3주기까지만 중앙추모대회를 했었습니까? 그렇죠. 김일성 때도 3주기 탈상 때는 바로 주석궁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전 추모대회는 없어지고 아마 무슨 간단한 그냥 참배나 하고 대회는 열지 않는다는 탈상했다 것입니다. 이렇게 탈상을 한 볼 수가 겁니다. 있는 유교적 거죠. 관습이니까. 네. 그런데 어제 행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일의 여동생이었던 김경희, 그리고 또 딸인 김여정인데, 김경희는 사망설 시각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김여정은 실세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제 왜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예, 본래 이게 이제 이런 그 국가적인 그 행사, 이런 데 있어서, 소위 그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백두혈통에서는 그 대표하는 유일한 그것이 이제 김정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 명실상부하게 띄우기 위해서는 여타의 백두혈통, 동생이 됐든 고모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뒤에 빠져주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소위 효율적으로 그러한 그 목적을 거둘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김경희 역시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뒤로 빠졌다거나 장성택이가 숙청되고 난 다음에 소위 그 부인으로서 또 그런 책임성, 여러 가지 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 이런 등등의 설이 있는데, 비록 김경희가 사실은 그런 어떤 그걸 외에도 실질적으로 김경희 자체가 건강하다 손 치더라도 아마도 이런 자리는 안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북한에 있어서는 태양은 하나여야 됩니다. 만약에 김경희가 건강하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 같이 나타났을 때는 역시 김정은은 고모에 엎인 그런 그 권력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그 의미를 지니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그러한 어떤 하나의 태양으로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재작년에도 김경희는 안 나타났었던가요? 그렇죠. 추모대회? 김여정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는 첫 해인가 그때는 나타났고, 김여정은 뒤에서 이제 좀 아주 흐릿하게 이랬는데, 지금도 아마 그 중앙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지 이제 영상으로 부각을 안 시켰을 따름이지, 어느 한 부분에서는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 잘 나오는데 이번의 경우도 생중계가 아니죠. 이것을 이제 녹화 중계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하나의 목적을 최대화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장님, 저희가 지금 평양이 우리보다 더 훨씬 추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야외에서 거의 미동도 안 오고 저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시간 남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저 참 춥겠는데요. 어제 눈도 왔다고 하던데.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온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3년 탈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단에 2주기 때는 나왔던 그 황순이, 김철만, 또 이열설 이런 빨치산 2세들은 싹 다 빠졌습니다. 고령. 네, 고령이고 90 한 4, 5세 됐기 때문에 저 자리에 나왔다 30분 있다가 아마 심장이 멎어버리기 때문에 못 나왔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저 짝에서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가장 저 주석단에서 제가 좀 특별한 것은 김여정이 왜 못 나왔느냐. 어제 정 박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원래 김여정이 부부장급이면 주석단에 못 나옵니다. 황병서도 작년만 해도 주석단에 나올 군번이 아니었다가 이번엔 상속에 나왔고 또 특징적인 건 저 최용해가 복장을 했는데
과거 장성택이 김정은과 똑같은 이 파카를 입고 나와서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네. 모자와 외투가 김정은과 똑같아서 네. 저것이 주는 의미, 즉 뭐 격상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 또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음 차례는 뭐 최용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네. 앞에 저 나란히 서 있는 저기를 주석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주석단인데 원래 김정은 우측에 앉는 사람이 원래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항상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우측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좌측으로 밀어내고 최용해가 거기 앉았다. 그래서 서 있다. 그래서 이 최용해가 북한의 지금 노동당 상무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무엇으로 상무위원이 됐느냐? 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그동안 국제비서, 근로단체 비서, 여러 그 대남 비서가 있었는데 군사비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군사비서를 신설하고 그 비서에 올랐다. 이런 지금 소식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2주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황병서 이 총정치국장은 없었는데 3주기 때 최룡해 옆으로 섰습니다.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황병서 최룡해 놓고 보면 최룡해가 더 서해로 높다는 게 확인이 됐군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요. 100% 네. 확인됐습니다. 그게 이래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안찬일 박사께서 최룡해도 김정은과 비슷한 모자를 쓰고 또 옷차림도 비슷하다 이래 했을 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김정일 때는 그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통한 어떤 통치를 했다고 한다면은 김정은 때는 이제 소위 당 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도 통제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김정은을 대신해서 소위 그 당 중앙을 나름대로 장악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정보라든가 여기에 결집시키도록 해서 김정은을 유일무이하게 소위 그 최고 수령으로 지도자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위 최룡해가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소위 당 그리고 최고 지도자와 같은 어떤 그런 비슷한 이미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네. 자, 그리고 이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이 금수상 태양궁전 참배하는 모습도 2주기와 비교가 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보도가 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기 때는 이렇게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검은색 한복 치마 저고를 입고 왔고요. 이 배지를 단 모습이 눈에 띄는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담긴 배지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평소엔 잘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서는 레저복, 운동복을 할 때는 배지 안 달아도 되지만 나머지 모든 정장엔 배지를 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설주는 지난 2주기 때도 안 달았고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2주기 때 또 안 달았고 지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성과를 돌아간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에도 양장을 하고 나왔지만 배지를 안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일각에서는 이제 나는 김정은 배지가 나오면 그때 달지 누구 배지도 안 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덜러덩 배지를 달고 나와서 과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뭔가 새로운 배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엇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안 소장님 네, 옷깃에 단 태극기 배지가요. 그래서 저 때의 그 기억으로 나는 저게 이제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얼핏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저는 나의 조국, 우리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항상 태극기를 달고. 거기서는 아무나 다 답니까? 그 김정일, 부자의. 김일성. 그렇진 않고요. 누가 저게 원래 났었어요? 배지 역사는 모태똥에서 중국이 저걸 배운 겁니다. 문화대혁명 때 모태똥 배지가 나왔고 북한이 따라 배웠는데 저 깃발, 당 기적의 이제 깃발이 그냥 붉은 깃발이 아니라 노동당 깃발에 들어간 쌍상. 김일성, 김정일이 들어가는 걸 쌍상이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냥 하나짜리는 초상 배지 그러는데 저 두 개 쌍상이 들어간 걸 다른 건 보통 시군급 간부 이상만 달지 간부들만 달수 보통 있다. 사람은 못 다니까 저게 모조품이 나와서 한 5천 원에 북한 중령 한 달 월급이 되는 5천 원에 막 밀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고 싶어 하나요, 북한 주민들은? 달고 싶어 하죠. 누구나 저게 신분 상승이고 일종의 완장 문화의 결과인데 이 쌍상을 달아야 자기가 높아 보이지 동그란 거 하나만 달면 이게 낮은 놈, 신분이 낮은 사람이 되니까 네. 저 쌍상을 누구나 달고 싶어 동그란 거 하나는 한 사람
김일성만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김일성이나 초상. 예, 김일성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있고 김정일 하나 들어있는 건 좀 적고 그래서 그건 좀 밑에 아래 사람으로 보이고 저 쌍상을 닮은 좀 높은 사람으로 보이고 시군급 간부라는 건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뭐 우리 1급 정도? 우리 시군급이나 군수, 마찬가지죠. 시장, 그렇죠. 시장 뭐, 같은 분당 정도. 책임 비서, 비서 부장급 뭐 이런 사람들이 쌍상 달고 예. 뭐 그 아래 사람들, 애들 군인들은 다 이게 단 하나 된 상을 단다는 정 거죠. 박사님 뭐 말씀하시고. 아니 지금 저 소위 그 배지를 달고 안 달고 하는 네. 이런 그 모습을 이래 보면은 김정은의 그 통치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바로 통치가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그 행보를 많이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막 이것 차원에 있어서도 또 소위 그 부인이 나름대로 이제 이게 양장을 해서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자, 그런 데 있어서 이 배지를 닿느냐 안 닿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뭔가 모습을 보여줬다. 이래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이번 경우는 서서히 이제 김정은도 그런 파격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 보다 더 규범적이고 북한의 나름대로 그 체제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감안한 상당히 그 정상적인 어떤 그런 행보로 예. 서서히 그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네. 볼 수가 있죠. 아버지 특히 그늘에서 한복도 벗어나서 마찬가지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는 이 아버지가 있을 때에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이게 최고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네. 뭔가 치기 어린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 가지고 뭐 로드머니 와가지고 뭐 또 농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역 없이 보여준다든가 경험학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줘서 어떤 서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큰 행사에 있어서 야, 지금부터 왜 우리가 자꾸 녹화만 하느냐 현장 중계하라 뭐 이런 식의 한다든가 이래 해오다가 네. 이분도 잘 보다시피 그걸 현장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통치 행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역시 그 녹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사실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훨씬 더 기존과 소위 체제의 어떤 정통성을 보여주는 그런 질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예.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정은 그 참배하는 걸 보니까 90도를 이렇게 꺾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예. 폴더 90도를 이렇게 꺾거든요. 원래 그렇게 예를 들면 김정일 위원장이 그 전에 김일성 주석할 때도 한테 할 때도 저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좀 특이한 겁니까, 저것이? 저것이 좀 특이합니다. 김정일은 그렇게 누구한테 허리를 저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 이제 그 화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일동 경례하는데 어떤 사람은 허리를 90도 굽힌 사람, 뭐 경례하는 사람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허리를 또 한참 있다 남이 다 굽혔는데 또 뒤에 가만 서 있다 굽히고 이게 이런 화면이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저 화면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네. 예. 이미 다 사전 교육이 되고 뭔가 저 세레모니에 대한 훈련이 됐을 텐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경례했는데 한참 서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저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 김여정이가 저런 의전, 행사, 경호, 뭐 홍보를 다 관리하고 있다는데 저런 화면을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 박사님 설명하신 대로 뭔가 조금은 자유분방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쨌건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겠다라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입니다. 완벽해야 되는데 덜 완벽한 것도 내보내고 저 김여정이 뭐 뒤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도 내보내고 예. 그것이 북한이 요즘 조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젊어진 김정은, 김여정 네, 스타일이다. 그런 스타일이다. 네. 예, 자 화면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깊게 인사하는 모습. 90도를 넘어서네요. 보십시오. 네. 어떤 사람은 인사를 안 하. 뒤에서는요. 네. 멍청해 있다가 저기 멍청한 사람들이 아닐 텐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예, 좀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먼저 그 자기네 최고 지도자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려고. 하고내도 이제 다 보십시오. 다 했는데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뒤에- 사람 보십시오. 두 사람은 순차적으로. 저 바로 뒤에 있는 네. 사람이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 우리 서울에 왔었던 그 김양권 대남 김양권. 비서. 예. 한참 있다가 절을 하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뭔가 좀 조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저 김기남 제1우측의 지금 대남 비서는 저 선전 비서는 허리를 뭐 너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김용남 저 89세도 저렇게 90도 구부리는데 저 사람은 70대 중반인데 그냥 머리만 또 살짝 숙이고 말입니다. 제각각입니다. 예. 정 박사님 마지막으로
예, 글쎄요. 저런 것도 이래 보면은 아직까지 물론 이제 소위 그 치기 어린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젊은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래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그러나 또 보면은 저런 것들을 이제까지 일사불란하게 김정일 시대 때처럼 했는 것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어떤 행사 자체가 뭐 여러 번 계속 있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국가적인 어떤 행사로 사실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래 김정은이가 소위 절을 하는데 그 자체도 뭐 어제 아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어떤 세부 지침이 내진 것도 아니고 이런 나름대로의 체제의 약간의 혼란상이랄까 네, 이런 네.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뭐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니죠? 네, 마무리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